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통합 첫 번째 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223페이지를 펴주면 되겠어요. 주제통합 부분은 지문의 길이가 길어서 처음에 놀랐을 수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에 지문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지만 우선 두 개의 글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글 자체는 이전의 지문들보다는 짧았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가 길 때는 필요 없는 잔가지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주는 부연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은 좀 많이 제하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글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거기에서 중점을 두고 이제 글을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단 다 나눠왔죠? 자, 첫 번째 문단 내용에서는 18세기 초에 이제 미국은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틀을 구성을 하는데 재헌헌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재헌헌법은 그 나라가 처음에 생성될 때 그 나라의 가치관, 만드는 가치관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헌법을 말합니다. 자, 두 가지 목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권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재산,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구성을 할 때 이제 꼭 지켜야만 하는 도덕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도록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파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당이라는 거는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선생님이 꼭 중요시 했죠. 자, 이해관계는 뭐야? 서로의 이익관계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익관계, 종교, 정치적인 신념을 중심으로 어떤 집단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되는 거. 선생님은 지금 강사니까 강사들 모여, 우리 강사들이 이익이 되게 우리의 이익을 주장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파당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파당이 다른 시민의 권리나, 그러니까 자기네 집단의 이익은 옹호하지만 자기 집단이 아닌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 이익을 침해한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운영되는 광역공화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문단에서는 이제 근대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자, 오히려 왕이나 종교 지배자들이 이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때는 자,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는데, 자, 대표적인 사상가인 로크 얘기가 나오죠. 로크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자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이거 배워본 적 있죠? 굉장히 소극적인 국가관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국가의 권력을 최대한 제한해야 된다. 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입법권. 입법권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권리. 다른 국가 권력은 뭐가 있죠? 행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자,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권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많이 높여주는 식으로 국가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자체는 이기적이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 기관끼리 서로의 이해관계, 아까 배웠던 단어죠. 이익관계를 이용해서 대등한 권력 간에 상시적인 상호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감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3문단. 자, 미국을 형성했었던 연방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력을 분립하는 제도가 소수에 의한 파당을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권력 분립으로만으로 완벽해질 수는 없어. 그래서 다수가 파당을 형성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당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개인 여러 명이 모여서 당을 만드는 거는 권력 분립으로서 막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소규모 직접민주주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뭔지 알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지. 다수에 의한 파당이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파당이 여론을 장악할 것이고 소수의 집단이나 개인의 권리가 그러면 희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광범위한 지역의 다수는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공통의 동기를 갖거나 파당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범위한 지역을 만들어야겠지. 그게 이제 연방주의가 되겠어요. 자, 그럼 직접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수가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방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연방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4문단을 봐주면은 이제 반연방주의자의 주장이 나와 있어요. 영토가 넓은 나라는 공공선이라는 공화주의적 가치가 추구되기 어렵다. 자, 공공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독재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연방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그 모든 체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국민들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나라는 뭐야? 소수 엘리트를 위한,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 자, 소수의 이제 지배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 체제로 변질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반연방주의자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연방주의자들은 광역공화국에서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은 일반 시민보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지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국익을 편협한 관점에서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대응을 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선출된 시민 대표자들은 어떻게? 자기 국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독재를 하지 않을 것이야.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광역공화국을 이제 결국에 기획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가글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체제를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럼 가글이 끝났고 나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해요. 자, 19세기 프랑스에서 살던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지금 처음에 이제 선지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토크빌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토크빌의 생각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되었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걸 지금 목격을 한 거예요. 자, 민주주의 체제에서 오히려 자유가 훼손되는 걸 많이 보았다. 자, 그 이유는 우선 자유에 대해서 토크빌의 가치관은 도덕적 생활의 기초에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자유라고 봤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사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게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빌은 이런 자유는 절대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토크빌을 봤을 때 민주주의에는 모순이 있더라. 뭐냐 하면 힘겹게 얻은 평등함을 얻었는데, 자유와 평등을 얻었는데 인간이 어디야?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익, 개인의 이익에 잠식되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함을 느끼게 되고 다수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묵인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의 생활하는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 규율, 법이 만들어지면서 합법적인 폭력, 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지금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토크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토크빌이 봤을 때 민주주의의 문제점. 자, 지나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자, 우리도 사실 요즘에 국가의 문제라든지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나의 행복이나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 이거를 벌써 19세기부터 문제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정신의 소멸. 그러니까 우리 전체, 단체, 우리나라, 경기도, 부천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정신이 오히려 사라지게 된다. 소멸하게 되더라. 그 다음 정치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에 뭐라고요?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토크빌이 미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럼 지금 프랑스 학자인 토크빌이 프랑스 안에서 문제점, 자유주의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본 다음에 자, 새로 생긴 국가의 미국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자,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질적인 욕구를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많으면 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게 물질적인 욕구예요. 이것만을 위한 나라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집중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천박한 국가다라고 토크빌 입장에서는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 해외에서 이민을 왔는데 이민자들이 타인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 나도 이민 왔어. 내 이익이 더 중요해. 너네 권리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해. 자, 요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야. 그럼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매우 민감하게 행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했다. 자, 그래서 토크빌이 봤을 때 아까 물질주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주의, 공공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자, 이런 게 가장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막상 미국을 봤더니 자,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프랑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3문단을 보시면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나 아까 말했죠. 파당이라는 거, 다수에 의한 폭정, 폭력적인 정치, 자유가 훼손되는 현상이 오히려 미국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 원인을 토크빌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 집권하던 행정권이 부재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거는 이제 하나의 통합적이고 하나의 정부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 제도가 미국에는 없었다는 거죠. 자,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자, 여러 개의 주가 있고 주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이라는 커다란 국가, 그래서 영어로 United States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방정부의 지배권은 그 뭐야? 미국이라고 하는 큰 국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연방국가, 그러니까 모든 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연방국가가 외교나 안보 요거처럼 국가를 위한 큰 분야가 아니면은 각각의 행정권,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소규모 공동체에 배분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타운이라는 게 있대요. 마을 공동체인 타운.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시 설명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가능한 많은 수의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더라. 그 안에서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민들은 뭐야? 자기 타운에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민주주의 문제점 중에서 공공선이 부재한다. 공공선이 없고 또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그거와 대조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배심원 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일반 시민이 판결을 할 때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면서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권력층에 대해서 비판이나 항의보다는 내가 거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과 개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그런 권리에 대해서 개념을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 학습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나의 마지막 문단 보겠어요. 자, 그래서 토크빌은 이러한 제도보다 민주주의라는 마음의 습소, 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죠. 당연히 개념을 정리해 주겠지. 제도보다는 마음의 습소, 이게 미국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습속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먼저 해주겠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삶의 생활 양식으로 내재화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민주주의가 모두 들어가서 이제 자기도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면서 이제 생활할 때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구성원들의 자발성의 기초에서 형성되면서 본적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기심을 절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게 만들어준다. 뭐가? 마음의 습속이. 자, 그럼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봤는데 자,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지금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있겠죠? 자, 보면은 가글에서는 미국이라는 사회의 체계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큰 제도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 토크빌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나글에서는 뭐야? 제도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에 내재되는 어떤 정신적인 민주주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에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1번. 정치 철학과 정치 제도 사이의 상호 영향에 따른 정치 체계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통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순서대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우리가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의 국어, 고려시대의 국어, 조선시대의 국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통시적인 관점인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19세기, 18세기 해가지고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거 통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2번 나는 다양한 인물들 간에 자 여기서 이미 틀렸죠. 다양한 인물이 아니라 토크빌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인물이 안 나왔어요. 자 마지막 4번이 정답이에요. 가는 자유와 공공선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인 기획에 프로그램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나는 현실적 공동체에서 관찰된 자유와 공공선의 실현 조건. 자 그래서 실현 조건은 바로 뭐였어? 마음의 습속.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가의 영광주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헌헌법과 정치체계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까 가예 1문단에서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근데 2번. 직접민주주의보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거는 가예 1문단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3번.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공동체 내 엘리트에 의한 파당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로크의 얘기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합치면은 요 글이 완성될 수가 있죠. 이것도 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해줬으니까 맞는 말. 자, 4번.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교화하기 위해서. 자, 이 교화라는 단어를 봐주세요. 교화는 가르쳐서 바르게 이끄는 걸 우리가 교화라고 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가든 나든 전혀 없었죠.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어때요? 자, 제도로서 만들어서 안정하게 만들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이제 마음의 습속이라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가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었으니까 지금 이거는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면은 보기에 공동체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봤어요. 자, 보기를 먼저 봐주도록 할게요. 자, 보기 내용은 지금 보기 내용에서 뭐냐면은 자, 경제적인 자유. 자, 그 다음에 공공성.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공동체주의, 이 공동체주의 관점으로 가와 나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요 관점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답은 5번이었어요. 나이에서 토크빌이 19세기 미국 사회를 물질적인 욕구를 위해 모든 걸 종속시킨 사회라고 규정. 아까 글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다수에 의한 폭력이나 자유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몰두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촉구로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자,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자유. 이거 플러스 정치적인 자유. 요 가치관에서 미국을 봤을 때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나의 토크빌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억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기억은 뭐야? 권력을 제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익관계를 이용해서 권력을 분립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나왔던 부분이지. 자, 그러면은 토크빌의 관점으로 요걸 평가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답은 3번에 보면은 이해관계에 대한 중시는 오히려 자유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이 시민 각자의 내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토크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 사적인 이익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죠. 자, 근데 이런 자기의 이익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제도보다는 오히려 시민적인 의무에 기반한 참여의식, 이게 지금 나글에 나와 있던 4문단에 있던 마음의 습속이죠. 미국 사회가 건전한 이유, 미국의 민주주의의 건전한 이유. 자, 그래서 답은 4번의 답은 3번. 나의 1문단과 4문단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토크빌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